비용으로 들어간 내용들을 5년간 보관해야 되는데 5년간 보관할 때 이 자료들이 적격 증빙 자료로 보관이 되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복리부자입니다. 오늘은 사업을 하시면서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이걸 잘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할 때 쓰셔야 되는 게 이제 바로 장부라는 건데, 장부를 왜 써야 되는지 그 이유와 그 장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좋은 장부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장부는 참고로 샵마인과 연동을 해서 쓰면 아주 편리하게 장부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장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업을 기준으로 볼 때 예전에는 업종 코드가 749609라는 서비스업이었습니다. 서비스업. 그러면서 부가세율이 약 3%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525105라는 업종 코드가 새로 생기면서 업태는 소매업이 되었고, 업종명도 좀 더 명확하게 해외 직구 대행업이라고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제 혜택도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이 세금을 산출하는 기준 금액이 뭐냐. 대부분 이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 매출액이 해외 구매 대행에서 매출액은 순이익을 뜻합니다. 순이익이라는 거는 내가 판매한 매출액 대비 모든 들어가는 재본 비용을 다 뺀 금액, 순이익을 매출액으로 잡습니다. 좀 독특하죠? 그래서 이 비용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실제로 내가 들어가는 비용은 이런 거죠. 해외에서 직접 상품을 매입하는 매입 가격, 그리고 해외 배송비, 국내 배송비, 포장비, 관세 등등이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쇼핑몰에서 떼어가는 수수료도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비용으로 들어간 내용들을 5년간 보관해야 되는데 5년간 보관할 때 이 자료들이 적격 증빙 자료로 보관이 되어야 됩니다. 적격 증빙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이 녀석을 가지고 증명을 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그거죠. 이 모든 걸 보여줄 수 있도록 장부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신용카드 내역서가 있는데 얼마가 상품가고 얼마가 배송비에 들어갔고 얼마가 포장비, 관세, 쇼핑몰 수수료로 들어갔다는 내용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부 작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간이 과세자가 있고 일반 과세자가 있어요.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를 하면 특혜가 있어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간이 과세자로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이 과세자가 되면 2021년 작년 1월부터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로 인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간이 과세자였는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 되었다. 그러면 부가세가 면제가 됩니다. 이런 좋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525105에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장부 작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장부에는 어떤 내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 장부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국세청의 증명 소명 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주문받은 시간이 발주한 시간, 내가 매입을 한 시간보다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주문을 받고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매입 매출 금액이 모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부가 정리되어 있어야 국세청에 증명을 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해외 상품가, 내가 구입했는 비용, 그 다음에 해외 배송비, 국내 배송비, 포장, 관세, 쇼핑몰 수수료 등 내가 비용으로 떨 수 있는 모든 항목들이 장부에 기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시다 보면 가끔 자신이 역마진인 것도 모르고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물건을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내시기 전에 마진하고 수익이 미리 계산이 되어서 확인한 뒤에 보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하기 쉬워야 됩니다. 사용하기 어려우면
쓰기가 어려워지면 작성하기가 불편해지면 장부 사용이 불가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장부 양식은 샵마인에서 일괄 양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샵마인에 보면 복리부자 양식이라는 것이 메뉴에 있어요. 그러면 요걸 선택해서 다운받으면 엑셀 양식이 제가 만든 장부로 들어올 수 있게 쉽게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장부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어떤 게 언제 팔렸는지 데이터 관리 통계 활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제 장부에는 배송 이력을 기록할 수도 있고 CS 이력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CS 매뉴얼도 넣어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진 확인을 구입 비용을 넣으면 바로 마진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마진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을 한 뒤에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샵만에 들어와서 신규 주문 탭에서 수집하기 F5번을 눌러도 됩니다. 신규 주문을 수집을 하면 이렇게 신규 상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요거를 체크를 한 뒤에 주문 확인을 누릅니다. 누르면 이 주문이 발송되기로 넘어가게 돼요. 자, 발송되기로 넘어갔습니다. 자, 발송되기로 넘어오면 지금까지 수집된 주문들이 한 14건 정도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칸이 색칠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도서상간, 제주도나 섬이나 이런 곳에 도서상간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름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경우는 CS 메모에 무언가를 기재했을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무슨 내용이 있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해야 될 거는 뭐냐? 총 14개의 상품이 있지만 여기에 엑셀 생성 대기가 7건이라고 나와 있죠. 자, 기존에 주문을 받았던 게 7건이 있었고 엑셀 생성 대기 7건이라는 거는 추가로 또 7건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총 14개의 주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7건은 이미 장부에 옮겨졌고 이 추가적인 이 7건이 장부로 옮겨져야 할 대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송장 입력 대기 7건이라고 되어 있는 이 녀석은 이미 장부에 갔고 송장을 입력하기 대기 중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장부에 옮겨야 될 건 엑셀 생성 대기 7건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나면 이렇게 엑셀을 만들어야 되는 주문만 나열이 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엑셀 파일 생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면 양식을 선택하라고 뜨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양식이 있지만 복리부자, 장부, 샘플 양식을 선택하고 엑셀 파일 생성을 누릅니다. 그러면 어느 특정한 폴더에 이걸 저장할 수가 있는데 그 폴더에 저장을 하게 되고 저장하고 나면 엑셀 파일을 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를 눌러서 파일을 엽니다. 양식 설명을 위해서 엑셀 파일을 하나 예제로 한번 들고 왔습니다. 복리부자 양식으로 엑셀을 다운받으면 이런 식으로 엑셀이 다운받아집니다. 그리고 첫 칸에다가 여기 클릭을 하고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를 아래 오른쪽으로 하면 한 방에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선택을 한 후에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고 장부 양식에 오면 첫 번째 데이터 변환이라는 탭이 있어요. 데이터 변환을 해서 컨트롤 시프트 V 이 빨간색 밑에 선택을 한 후에 컨트롤 시프트 V를 합니다. 그러면 왼쪽에 샵마인에서 가져왔던 샵마인 엑셀 파일에서 가져왔던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가고 이 녀석이 자동으로 오른쪽에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장부에 넣어야 될 거는 그렇죠. 여기부터 Shift 누르고 클릭을 하면 선택을 해서 카피. 자, 장부에 옮길 데이터를 방금 복사를 했습니다. 장부에 와서 1, 2, 3번은 기존의 주문이라고 보고 요 밑에 번호 밑에 놓고 컨트롤 시프트 V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이 7월 5일이니까 7월 5일 오늘 처리해야 할 주문에 대해서는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쭉 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씩 오늘 처리해야 될 주문들을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문일보다 발주일이 이후에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에 기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매자와 구매자 연락처가 있는데 회색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녀석들이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이게 표시가 되어 있는 녀석이 있어요. 이 의미는 뭐냐? 구매자와 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사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구매자와 수신인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구매 대행을 할 경우에는 개인 통관 고유 번호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가끔은 구매자 이름으로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매자와 수신인이 다른 경우에는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눈에 띄게 해놓은 거고, 나머지는 동일한 정보니까 수신인과 구매자의 정보가 똑같으니까 색깔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눈길 한 번이라도 줄여야죠. 클릭 한 번, 눈길 한 번 줄이는 것도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전화번호가 달랐다. 자, 여기를 한번 수정해 볼게요. 그러면 전화번호도 이렇게 다를 경우에는 뜨게 됩니다. 개인 통관 고유 번호를 조회할 때 이 양쪽 데이터를 모두 보고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구매자가 다른지 같은지 확인을 했고, 상품명을 확인을 하고 옵션명이 있는데, 사실 상품명과 옵션명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어떤 제품을 샀는지를 볼 수 있게 URL을 가져오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클릭을 해도 아무것도 안 뜨는데 더블 클릭을 한 뒤에 다른 빈 공간을 누르고 다시 올리면 링크가 활성화됩니다. 어떤 게 팔렸는지 눌러보면 요런 제품이 팔렸구나. 그 다음에 옵션은 화이트였구나 라고 확인을 하고 이 제품을 골라서 보내면 됩니다. 특히나 타오바오나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스마트폰 앱으로 바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거를 화면에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상품을 검색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타오바오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로 검색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편리하게 URL을 통해서 주소를 통해서 상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수량을 보면 한 개인 것은 다 그냥 숫자만 까만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빨간색 글자에 노란색 칠이 되어 있는 이 경우는 2개 이상인 주문의 경우입니다. 가끔 이 루틴하게 주문 처리를 계속 하다 보면 멍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2개가 왔는데 1개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실수하지 않도록 눈에 띄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2개 이상의 주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빨간색의 글자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신인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할 경우는 큰 문제가 없지만 망치와 뿅망치, 수신인과 구매자가 틀릴 경우에는 통관 번호도 조심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 수신인부터 배송 메시지 여기까지의 파란색 구간은 주문서를 작성할 때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되는 그런 정보들입니다. 이만큼이. 그 연락처는 확인하시면 되고, 그다음 통관 고유 번호를 보니까 이 녀석은 다 오케이. 근데 이분은 틀렸어요. 특히나 뿅망치 같은 경우에는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NG를 미리 이렇게 눌러서 통관번호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NG인 경우에는 맞지 않는 경우에는 문자를 보내거나 연락을 취해서 통관보를 받은 다음에 주문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편번호, 주소, 배송 메시지는 주문할 때 쓰시면 되고요. 거래처가 있습니다. 통관번호가 확인이 됐다면 그 다음 이제 마진이나 이제 어디에서 사야 될지 봐야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 알리다.
타오다, 아마존이다, 도매매다 등등 을 표시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면 결제 카드를 뭘로 할 거냐? 사업자가 있으면 사업자 이 쇼핑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쇼핑몰마다 사업자가 사업자 하나당 카드 통장이 사실은 1대1대1이 제일 좋습니다. 세무사와 협의를 해서 이것도 풀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혼자 모든 걸 해결하실 때는 1대1대1로 구성하는 게 좋은데 그러면 이 쇼핑몰에 대해서는 카드를 무엇을 쓸 거냐 그것도 카드 목록도 이렇게 고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타오바오에 들어가서 구매를 했어요. 2개를 구매했는데 만약에 이 매입가가 얼마냐라고 적는 칸이 여기 3개가 있습니다. 위탁인 경우 도매매는 여기에 적으면 되겠고 타오바오처럼 위안화를 할 때는 여기 CNY 그 다음에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처럼 달러를 결제할 때는 USD를 고르면 됩니다. 타오바오니까 CNY에다 한번 적어 볼게요. 한 200위안을 줬다 봅시다. 그러고 나면 발주 금액이 원화로 바로 자동 계산이 됩니다. 이 자동 계산되는 환율의 데이터는 요 양식 데이터 여기 안에 있어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환율은 여기에서 B부터 E까지의 이 테이블이 전부 다 환율인데 일별로 상세히 반영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에다가 일일이 넣으시면 됩니다. 날짜를 클릭해 보면 여기 날짜가 21년도 6월 7일이죠. 쭉 내려보면 요 정도 내려보면 22년도 2월이고 지금 7월이니까 7월 달 보면 195가 위안화에 대한 환율이고 1250원이 달러에 대한 환율로 기입을 해놨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적자를 보지 않는 선으로 1300원이든 200원이든 여유롭게 설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카드 목록이나 거래처 목록 이런 것들 클릭하고 드롭다운 메뉴에서 고르는 거 보셨죠? 그걸 수정할 수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수정하시면 본 장부에서 반영이 되어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건 거래처 카드 정도였는데 배송대행지, 택배사, 배송상태, CS 등도 여기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카드 목록 양식 데이터에서 수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환율도 양식 데이터에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NY니까 195가 곱해져서 39,000원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 이게 역마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네요. 자, 이럴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났을 경우에는 수익률에서 바로 빨간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럴 때는 배송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수익이 11,307원이 마이너스라고 찍힙니다. 그럼 내가 마진을 10,000원 정도 남기겠다고 한다면 구매자에게 한 20,000원 정도 주세요. 추가금이 필요해요. 라고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협의가 잘 완료됐다면 배송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또 고쳐보겠습니다. 30위안으로 봅시다. 그러면 마진이 66%고 수익은 18,528원이 남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진 수익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1차 마진과 2차 마진으로 나뉘는데 모든 비용을 제외한 게 이제 2차 마진이 되는 거고요. 18,528원은 부가세까지 뺀 금액이 계산되어 마진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은 5,850원이 됐고 정산 예정액은 26,613원. 그래서 남는 금액은 18,520원에 66% 마진이라는 계산이 자동으로 됩니다. 자주 볼 필요는 없으니까 닫아 놓겠습니다. 그래서 66%의 마진이 생겨서 보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주문을 넣었으면 주문 번호가 현지몰에 찍힙니다. 그러면 주문 번호를 여기다가 주문 처리 이후에 넣으면 이름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이 의미는 주문을 처리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도 한번 쭉 넣어 볼게요. 임의로. 자, 이렇게 주문이 처리됐다고 신호를 주는 게 이름에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물건이 이제 송장까지 잘 나와서 송장 입력까지 끝내 볼게요. 타오바오니까 배대지로 거치기 때문에 배대지를 목록에서 한번 골라보고 택배사는 CJ가 대충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송장 번호를 넣어 볼게요. 넣으면 송장 번호를 넣으면 이름의 색깔이 또 바뀌었네요. 초록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송장까지 발송까지 끝나면 초록색으로 변하고 주문까지 끝났을 때가 노란색이 되는 겁니다. 정말 좋죠. 그래서 내가 이 상태라고 한다면 나머지 이 노란색은 내가 송장을 기다리는 상태가 되고 이거는 송장까지 끝났으니까 내가 다음에 볼 필요가 없겠죠. 몇 개를 더 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자, 이런 경우가 됐다고 봅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이 초록색은 모두 송장까지 끝났으니까 눈길을 줄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이런 노란색은 송장을 기다리는 거고 이 흰색은 주문까지도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녹색은 안 보고 바로 흰색, 노란색만 조회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너무 간편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지금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위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원화를 바로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배송비가 있을 경우에 2,500원, 2,500원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오바오 배송비가 있을 경우에는 7,000원 배대지 비용을 여기다가 넣어 놓으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마진을 다시 한번 볼까요? (43%에) 76%, 73%. 가정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편리하게 한 장부에서 국내 위탁과 구매 대행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장부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조금 더 해봅시다. 만약에 송장까지 잘 들어갔고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고객이 반품을 걸었어요. 그럴 때는 CS에 보면 반품이 왔다고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홍길동은 지금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이 말은 CS 칸에 무엇인가가 있어서 CS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시가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간단하게 적으면 되겠죠. 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했다. 김도환님은 5배송이 돼가지고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판매자에게 클레임을 걸었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이 CS가 있게 되면 이름은 빨간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송 상태도 만약에 문의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통관 중이다, 국내 배송 중이다 이런 것도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차례대로 기입하고 차례대로 사용을 하시면 장부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마진이 얼만큼 되는지 한꺼번에 확인도 가능하겠죠. 60만 원의 수익이 나고 있다가 한꺼번에 보이겠죠. 자, 그렇습니다. 장부는 이렇게 차례대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만들어 놨어요. 추가적으로 여기 안에 플러스를 눌러보면 각 쇼핑몰에 있는 수수료율과 실제로 빠져나간 수수료가 여기에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 기능을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은 통합 솔루션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샵마인에는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어바웃으로 이거를 알려줘요. 왜냐하면 수수료율은 카테고리별로 쇼핑몰별로 다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알고 데이터로 처리해 주는 거는 샵마인이 제 경험으로는 지금 유일한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툴도 있으면 저도 좀 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율까지 정확한 마진을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이 녀석이 아까 봤던 이 마진 수익에 바로 직접적으로 수식이 묶여서 계산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닫겠습니다. 자, 구매 대행만 하시는 분은 위탁 칸을 이렇게 꺼놓으면 위안화와 달러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멋진 장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탭에 가면 마진 계산기라고 있는데, 자, 마진 계산기는 내가 사입을 고려하거나 좀 더 정확한 마진을 고려한 뒤에 수동으로 올려보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스프링을 하나 사입을 하거나 수동으로 올리고 싶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사이트는 뭐 여기에 넣어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가가 만약에 5만 원이다. 근데 무료 배송으로 해서 고객은 배송비가 0원이고 하루 판매 예상은 한 3개 정도 팔아볼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다 봅시다. 원가는 119.5 위안이라고 하면 이 위안이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원화로. 이 원화 계산은 당연히 요 위에 있는 환율 테이블을 참고로 가져오고요. 수수료가 있는데 수동으로 하게 되면 오픈마켓에 모두 입점하는 게 좋기 때문에 수수료를 다 마켓마다 다 적용하기엔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마켓별, 카테고리별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13% 정도를 그냥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요. 배송에 내가 내야 되는 배송비를 여기다 적습니다. 예를 들어 3,000원이면 3,000원, 배대지 비용이면 뭐 한 7,000원 이렇게 넣겠죠. 그 다음에 뭐 포장비가 추가로 든다. 그럼 포장비 넣고요. 거기다가 뭐 기타 비용이 있으면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 노란색 칸에 다 입력을 하고 나면 이 파란색 칸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넣었으면 수수료는 6,500원이 빠질 거고 부가세는 1,449원이 빠질 거야. 그래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마진은 13,041원이 되고 마진율은 26.1%. 하루 3개 팔았을 때 월 단위로 보면 한 117만 3천 원 정도를 번다는 계산이 자동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내가 소싱했던 게 3개가 있으면 이 3개에 대한 수익률이 더해져서 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면 저는 환불 리스크를 5% 정도로 잡아요. 이 환불이 하나 왔을 때 반품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일일이 다 대응하기 시작하면 하루가 피곤해져요. 그래서 저는 한 5% 정도는 반품이 들어온다고 미리 감안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5%의 금액을 여기서 빼주게 되면 나머지 실제로 내가 예상되는 수익은 445만 9천 원이 된다는 계획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루 예상 판매량에 대한 계획이 섰으면 이거를 이뤄낼 수 있도록 열심히 팔면 되겠죠. 자, 그렇게 마진 계산기가 여기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물건이 올 경우에는 이제 경동택배 비용이 궁금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웹 서칭을 하기 귀찮아서 여기다가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넣어놨어요. 왼쪽에는 부피 기준이고 오른쪽은 무게 기준입니다.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S 매뉴얼이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 제가 뭐 간단하게 적었던 초창기에 쓰던 거지만 이것마저도 필요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여기다 매뉴얼을 넣어놨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외국인 등록증 이 사진을 캡처한 다음에 문자로 보내면 외국인 등록증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통관부호 대신에 이 번호를 사용하셔서 통관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만든 장부 양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드리자면 온라인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리고 그 시행착오에서 생긴 경험들을 이 장부에 다 고스란히 담아놨습니다. 처음에 창업을 하시고 이것저것 할 것도 너무 많으신데 어떤 걸 쓸까 고르는 것도 스트레스죠. 올바로 된 장부 하나 장착하시고 내가 얼마의 수익을 정말로 내고 있는지 올바른 정보를 보시고 하루하루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당 장부는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스마트 스토어 링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하고 판매액의 50%는 기부단체에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 간접적으로라도 기부 활동에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부는 한번 구입하시면 계속 평생 동안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올바로 된 장부로 사업을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가장 빠르게 들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잊지 마세요.